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9천만 달러를 받고 보스턴과 계약한 일본인 타자 요시다 마사타카가 전력 외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보스턴은 왜 요시다를 처분하려고 하는 건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의 알렉스 코라 감독은 지난 12일 이 펜웨이 파크 근처에서 열린 펜 페스티벌에 참가해서 올 시즌 요시다의 활용법에 대해서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코라 감독은 요시다를 올해 외야수로도 기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지명타자로 대부분 출전한 이유는 어깨 부상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시다 선수 지난해 외야로는 한 경기에만 나섰고요. 나머지 101경기에서는 또 지명타자로 출전을 했습니다. 요시다 선수는 최근 여러 트레이드 루머에 이름을 올리면서 보스턴의 처분 대상이 됐는데요. 코라 감독이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매체들은 요시다가 남은 계약 기간 3년을 보스턴에서 채우지 못할 가능성 여전히 좀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93년생으로 올해 만으로 31살 시즌을 앞둔 요시다는 우투 좌타 외야수이고요. 지난 2015년 NPB 드래프트 1순위로 오릭스에 입단하면서 정말 데뷔부터 화려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뛰어난 컨택과 준수한 파워, 빼어난 선구안을 바탕으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일본 프로야구에서 통산 762경기, 타율도 3할 2푼 7리, 133홈런, 467타점, OPS 0.960의 성적을 또 남겼습니다. 일본 시절에도 수비는 조금 아쉽다는 얘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이 타격에서는 동시대에 활약했었던 스즈키 세이야보다 오히려 좀 더 나은 평가를 받았었던 요시다인데요.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지난 2022년 12월이었죠. 포스팅을 신청을 했고 신청 하루 만에 이 보스턴과 5년에 9천만 달러 대양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계약을 줄 팀은 없겠다 싶어서 바로 도장을 찍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9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1314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포스팅 비용으로 오릭스에게 1540만 달러의 이적료까지 또 추가로 지불을 했으니까 보스턴은 요시다 선수 영입을 위해서 1억 달러 이상을 또 투자한 셈이 됐죠. 보스턴과 계약을 마친 요시다는 2023년 WBC에 출전을 해서 타율도 4할 9리, 2홈런에 13타점, OPS도 1.2가 넘는 맹활약을 펼치면서 일본 대표팀의 우승에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13타점을 때려냈는데 대회 타점왕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WBC 단일 대회 최다 타점 신기록을 새로 쓰면서 이 보스턴의 투자가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었습니다. 시즌이 시작하고 초반 부진은 있었습니다만 요시다 금세 적응에 성공하면서 전반기 동안 타율이 3할 1푼 6리, 아메리칸 리그 타율 4위에 또 이름을 올렸고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보스턴이 진짜 잘 샀구나 라는 얘기를 또 들어왔었었죠. 하지만 WBC 참가로 인해서 캠프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요시다는 이 후반기 체력 문제를 겪으면서 성적이 급락하기 시작했고요. 이 최종적으로는 시즌 타율 2할 8푼 9리, 15홈런에 72타점, OPS도 0.783을 기록을 했습니다. 데뷔 시즌임을 감안하면 그리고 또 이제 표면적인 성적만 봤을 때는 또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이 요시다 선수의 성적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시다의 주루 그리고 또 이제 수비 문제였습니다. 요시다의 데뷔 시즌 스프린트 스피드는 초당 26.2피트였는데 이거는 리그 하위 22%에 그치는 기록이고요. 이 주루 기여도에 있어서도 마이너스 3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수비였는데요. 보스턴의 홈인 펜웨이 파크의 좌익수는 사실 뒤에 11m가 넘는 그린 몬스터, 그러니까 외야 펜스 때문에 사실 수비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구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시다 선수 역시도 좀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고요. 원래부터 수비가 좋지 못했었던 요시다 펜스 플레이에 또 어려움을 겪었고 어깨 역시도 또 좋지 않아서 상대 주자를 묶어놓지도 못했습니다. 실제로 요시다 선수의 OAA 지표는 마이너스 8점이었고 송구 가치도 마이너스 3점, 하위 3%에 그치면서 오히려 수비를 나가면 나갈수록 가치를 또 깎아먹는 모양새가 또 되고 말았죠. 그러면서 요시다는 훌륭한 타격 성적에도 불구하고 데뷔 시즌 이 승리 기여도 0.6승을 기록하면서 메이저리그 평균적인 주전 선수가 기록하는 2승에 크게 못 미치는 성적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앞서서 이 트레버 스토리 영입으로 실패를 맛본 당시에 이 보스턴의 체인 블룬 단장 같은 경우에는 요시다까지 실패로 돌아가면서 결국에 이 4년 만에 해임이 되고 말았었죠. 맞습니다. 요시다 선수도 반등을 위해서 지난해 겨울 여러 노력을 또 기울였는데요. 후반기까지 지치지 않기 위해서 체력 훈련에 또 구슬땀을 흘렸고요. 시즌 내내 시달렸던 불면증 그리고 이제 두통을 없애기 위해서 턱관절 수술까지 받고 절치부심했었습니다. 하지만 보스턴은 요시다에게 외야 기회를 거의 주지 않는 선택을 내렸는데요. 이 빈약한 우타 라인 보강을 위해서 외야수인 타일러 오니를 트레이드로 영입하면서 좌익수를 채웠고요. 우익수에는
유망주 윌리어 아브레유를 주로 기용하면서 요시다 같은 경우에는 지명타자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따라서 요시다는 연봉 1,800만 달러의 값어치를 이제 타격에서 만회를 해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타격감을 끌어올리고 있었던 5월 이 왼손 엄지 부상으로 2달가량 또 결장을 했고요. 부상에서 돌아온 뒤에는 이제 우투수가 나서는 날에만 플래툰으로 기용이 되면서 입지가 또 크게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요시다는 타율 2할 8푼 10홈런에 56타점, OPS 0.765로 시즌을 마감을 했는데요. 이 수비에 나서지 않았고 직전에 비해서 출전 기회도 줄어들었으나 이 WR 같은 경우에는 0.8승으로 오히려 이 소폭 상승했다는 게 이 데뷔 시즌 요시다가 얼마나 수비를 못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요시다 선수 시즌이 끝난 다음에 이 데뷔 시즌부터 또 문제가 됐었던 오른쪽 어깨 관절 와순 수술을 받으면서요 재활에 나섰습니다. 어깨가 괜찮아지면 외야 수비도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코라 감독의 발언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이를 좀 고지고대로 믿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현지 매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깨 수술로 인해서 장타력 감소가 우려된다면서 빨리 요시다를 트레이드를 통해서 처분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뭐 보스턴이 요시다 선수를 처분하고 싶어하는 이유, 뭐 성적과 비싼 몸값 외에도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요시다 선수가 지명타자로 나서면서 이 포지션 교통 정리가 어려워졌다라는 점을 좀 들고 싶은데요. 이 알렉스 코라 감독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보스턴의 3루수를 라파엘 데버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냉정하게 말해서 데버스는 1루 또는 지명타자로 출전을 해야 될 정도로 이 3루 수비가 굉장히 불안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지명타자로 나서는 요시다를 팔지 못하니까 억지로 3루에 데버스를 기용할 수밖에 없고 이 젊은 좌타 1루수인 트리스탄 카사스를 트레이드 매물로도 지금 내놓은 상황이 됐죠. 그렇습니다. 뭐 실제로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선발 보강을 원했었던 보스턴 크로시에 트레이드에 이어서 시애틀의 또 루이스 카스티오까지 또 노린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시애틀은 카스티오의 대가로 이제 카사스를 원하기는 했습니다만 보스턴은 이제 카사스를 데려가려면 요시다까지 이제 트레이드에 포함하자고 주장해서 또 논의가 무산된 바가 있었습니다. 보스턴은 3루수 최대여인 브래그먼에게도 관심이 있는 걸로 알려졌지만 이 카사스를 트레이드로 보내고 데버스를 1루로 옮기는 게 아닌 이상 이 브래그먼을 현재로서는 2루수로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모든 문제가 사실은 요시다가 지명타자로만 지금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여기에 보스턴이 자랑하는 지금 특급 유망주 로만 앤서니, 뭐 마르셀로 메이어, 크리스티안 캠벨 요 세 선수가 사실은 유망주 랭킹 전체 탑 10 안에 들어가는 선수들이거든요. 요 선수들도 지금 모두 올 시즌 메이저리그를 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스턴 입장에서도 이 야수들의 자리를 미리 마련해 놓을 필요성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듀란과 데버스 등 대부분의 주축 타자들이 모두 좌타자입니다. 앞서 언급한 유망주 앤서니 그리고 메이어 같은 경우에도 모두 좌타자란 말이죠. 더군다나 지난해 이 좌완 킬러로 활약했었던 타일러 오닐도 FA로 팀을 떠나게 되면서 이 타선의 우타자는 스토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스턴이 우타거포인 테오스카와 계속 연결됐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만약에 요시다 선수가 좀 우타자였다면 필요성이 조금 더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시다 선수 역시도 또 좌타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요시다의 잔여 계약이 3년에 5,58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815억 원이나 되는 계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계약을 안아주고 이 지명타자로 기용해야 되는 요시다를 받아줄 팀 현재로서는 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울며 겨자 먹기라고 하더라도 이 요시다의 반등을 현재로서는 기다려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여기 이제 디 애슬레틱의 켄 로젠탈 기자 최근 보스턴의 오프시즌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는데요. 빅네임 FA 매물에 관심만 있을 뿐 또 돈을 쓰지 않는다라는 또 비판이었습니다. 실제로 보스턴은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큰 돈을 쓰겠다면서 소토 영입전에 뛰어들긴 했습니다만 뜻을 이루지 못했었죠. 이후로 가장 큰 FA 계약을 살펴보더라도 뷰러와 맺은 단년 2,105만 달러 계약밖에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로젠탈 기자는 스토리와 요시다의 케이스를 들면서요. 보스턴이 또 한 번의 FA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또 내놨습니다. 하지만 또 보스턴은 빅마켓인 구단이고 분명히 또 필요한 빅네임 매물들 예를 들어서 프리드, 번스 요런 선수들이 있었습니다만 요걸 다 모두 놓쳤단 말이죠. 이 악성 계약이 될까봐 두려워서 경쟁력을 갖춘 팀을 꾸리고도 FA 돈을 쓰지 않는다는 이 로젠탈의 비판은 확실히 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팬들의 인내심도 지금 한계에 다다른 가운데 보스턴 남은 스토브리그 또 어떤 움직임으로 채우면서 시즌을 준비하게 될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시즌 연속 부상으로 애를 먹었었던 이 요시다 선수의 또 시즌 성적도 좀 궁금한데 요시다 선수 타격 성적에서 좀 반등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요시다의 타격 재능만큼은 정말 진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뭐 일본 리그 시절의 활약도 아직도 기억에 남고 이 WBC 때의 모습도 이 생생한데 아쉽게도 이제 페이스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시점에서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이제 아쉽게 시즌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한 시즌을 아프지 않고 풀로 소화를 했을 때 이 타격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도 이 요시다 그리고 이제 보스턴의 오프 시즌 움직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댓글을 통해서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영상 또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